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도 하늘, 우주 쪽으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링크, 원웹. 자, 국내에 들어온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왜 들어오는지, 또 정말 들어온다면 관련 수혜주는 어느 기업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저궤도 우리가 위성통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궤도, 정지궤도, 저궤도라고 하는데 낮은 쪽 저궤도 위성통신인데 스타링크와 원앱이 있었고요. 뭐 당장에 쉽게 들어온 것 같지만 그동안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주 하늘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깐깐하게 그동안에 이제 막았죠. 막아오다가 최종 승인이 나게 됐고 마지막 관문이 이제 저궤도 위성통신을 하면 여기 땅에서 받아야 되는 그 단말기가 새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기부가 이 위성통신 단말기의 기술 기준 이걸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마지막 관문까지도 다 떠나게 됐었고 마지막 적합성 뭐 이런 거 평가가 남았다라고 하는데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6월 초에는 이제 국내에서 자, 이 스타링크 또 원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낚시하는 분들이 좀 굉장히 기다리고 좋아라 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저궤도 위성통신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약간 뭐 개념 정리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림으로 저희가 설명하겠습니다. 저궤도가 있고 꼭대기에 정지궤도가 있었는데요. 우리 과거에 위성 하면은 이 정지궤도 위성 쪽만 봤습니다. 정지궤도 위성은 3만 킬로미터 이상이에요. 저 꼭대기에서 대용량으로 이제 위에서 쭉 커버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정지궤도 위성 시절에서는 미디어가 주로 이제 많이 이용을 하게 됐었죠. 자,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고 또 일론 머스크가 등장을 하면서 저궤도 위성통신 고도 자체가 낮죠. 보시면 그림에서도. 그다음에 사이즈도 작지 않습니까? 300에서 한 1500km를 떠다니면서 촘촘하게 저궤도 저 작은 위성들을 전적으로 다 깔아버리는 겁니다. 저걸 통해서 GPS 또 군사 또 해양 탐사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는 거고요.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자율주행을 하게 되고 앞으로 이제 세상이 바뀌게 될 때 정지궤도에서는 안 됩니다. 저 낮은 저궤도 통신과 6G가 결합해야만 완벽한 이제 소위 말하는 UAM이든 자율주행이 된다. 저렇게 개념 정리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궤도 위성이 저렇게 사이즈도 작고 하나하나가 커버하는 것들이 범위가 좁지만 그래도 저 작은 만큼 이게 범위는 이렇게 적잖아요. 적지만 이제 커버리지는 이렇게 작지만 저거를 촘촘하게 저렇게 쌓아놓게 된다면은 이 커버리지도 이렇게 쌓게 때문에 많이 쏘아 올리기만 하면 전 영역을 다 커버할 수가 있고요. 땅과 이 교전이 빠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또 정지궤도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는 스타링크도 그렇고 영국의 원앱, 유텔셋도 이 저궤도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의 강자가 있는데 아마존까지도 이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리는 사업을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서비스가 국내에서 오픈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국내는 이통 3사가 워낙 잘하고 있고요. 기지국도 많이 그러니까 뭐 안 됐지만은 이제 기지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통신 쪽에서는 이제 막힘이 없는 건데 해상 항공 일부에서는 지금 수요가 좀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뭐 사우디라든가 이런 쪽 비행기행 타셔보신 분들은 요즘에 비행기에서도 인터넷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가지고 국내 저가 항공사들, LCC들이 우리가 먼저 계약할게 하고 해서 아마 허가만 되면 기내 와이파이 없는 쪽에서는 이제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 같고요. 또 선박 쪽에서도 나름 해운사들이 이제 이거를 국내에서도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통 3사는 아마 이걸 재판매해주는 마케팅 창구는 아마 이쪽에서 좀 대행을 하는 그런 형국일 것 같고요. 단말기가 한 20만 원, 월 이용료는 $100 정도, 한 15만 원 이 정도 안팎이 될 것 같고요. 전문가들, 기업용은 뭐 $500, $1000 이상의 뭐 그런 서비스도 같이 함께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지금부터 살펴볼 거는 업계에서는 이제 이게 좀 왜 왔지? 이런 의견입니다. 우리는 뭐 다른 미국이라든가 그런 기타 국가와 다르게 오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웬만한 오지도 이통 3사를 통해서 다 커버가 되고 있다. 그러면 굳이 개인들이 이 서비스를 뭐 15만 원씩 내고 또 단말기도 사야 되잖아요. 가입을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몇 개 되는 항공사 또 혹은 해운사들로 마진이 남을까?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들어왔을까? 여기에 대해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지금 보려고 들어온 게 아니다. 우리가 앞서도 자율주행 서비스 얘기했지만 이제
6G로 바뀌게 되고 연내 뭐 6월에 미국부터는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보택시가. 우리도 내년, 내후년이 되면 UAM, 자율주행 또 방산의 목적으로 이들이 더 큰 그림을 보고 들어오는 것이고 먼저 들어오게 될 때 선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6G로 바뀌고 한국에서도 자율주행할 때 우리는 이 저궤도 위성통신이 약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훨씬 더 막대한 돈을 이제 소비자들도요 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27, 28년만 돼도 이들이 그것까지 노리고 나서 진짜 대박을 터뜨리려고 들어오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는 한 7,000개 정도가 전 세계 이제 우주 항공에 떠 있는 겁니다. 300에서 1,500km. 근데 2027년만 돼도 지금 말했지만 원앱도 띄우고요. 또 이제 스타링크, 스페이스도 띄우고 아마존도 띄우기 때문에 4만 개가 되는데 4만 개가 넘으면은 전체 이 항공을 다 커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7년이 되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으로는 자율주행, 전 세계에 대한 자율주행 모드가 잡힌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게 이달 말, 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초에는 아마 우리도 찾아가서 또 낚시 막 이런 외딴 섬에서 하시는 분들은 가서 한 15만 원 내고 서비스도 가입하시고 단말기도 사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수혜 기업이 있을까? 이제 크게 세 곳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KTCS가 있고요, 인텔리안테크가 있고 한화 시스템이 있는데요. 하나씩 좀 보도록 하면 한화 시스템은 요번에 이제 이 스타링크만 오픈하는 게 아니라 영국의 원앱도 같이 들어오는데요. 원앱은 전통적으로 이 한화 시스템하고 교류가 많고 이번에 원앱 들어올 때도 한화 시스템이 좀 협력을 한다라고 합니다. 한화 시스템이야 워낙 기업 분석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런 점을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인텔리안 테크는 어제 그리고 그제 시세가 꽤 나왔었는데 이 회사는 뭐하냐? 안테나를 만드는데요. 특히 강한 게 이 평판 안테나. 파라볼릭이라고 해서 이렇게 쭈삣한 요게 아니라 평판 안테나 쪽. 근데 평판 안테나가 바로 저궤도 위성을 받는 그러니까 땅 쪽에서의 안테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꽤 잘합니다. 그래서 이 평판 안테나는 설치도 쉽고 그 항공 그러니까 이 선박에도 달 수가 있고 비행기에도 부착할 수가 있어서 앞으로 수요가 커질 것 같은데요. 스페이스 X 그러니까 스타링크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이 저궤도 위성 평판 안테나를 양산한 곳이 인텔리안 테크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평판 안테나는 환경 제약도 없고 설치가 편한데 그런데 이 한화 시스템이 연관주라고 보기에는 한화 시스템은 다른 쪽에서 이미 수혜가 있는 것이고 인텔리안 테크도 저궤도 위성 평판 안테나이긴 한데 이번에 이 국내 스타링크 원앱이 들어왔을 때 막 갑자기 이거 가지고 수요가 폭증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수혜는 KTCS가 아닐까. 이 KTCS는 KT의 이제 고객센터 혹은 뭐 유통, 컨택 포인트 잡는 요쪽을 담당하는 원래 KT였다가 124라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게 분리돼서 나오는 이제 소위 말하는 소비자 맞춤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앞으로 이제 스페이스 X 관련 스타링크 들어오게 되면 뭐 그 전화 주문이라든가 이런 애로사항 같은 것들이 KTCS가 담당하게 될 텐데요.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KT는 이통 3상 중에서 스페이스 X와 가장 인연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무궁화 위성 6A 발사를 했을 때 그거 발사체가 팰컨 9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이제 교류 협력이 좀 있었고 KT도 앞으로 스페이스 X와 다각도의 사업을 고려하겠다. 이게 뭐냐면 이미 우리 이통사들도 자율주행 UAM을 또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정말 자율주행 시대가 온다. 2027년, 28년. 우리의 그 요금제가 또 바뀝니다. 우리가 자율주행 서비스 이용하려면 그 돈 또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마 저궤도 위성 통신 누군가와 연관해야 될 텐데 KT는 거기까지 좀 바라보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유통 쪽 또 고객 맞춤 그다음에 서비스를 담당하는 KTCS가 아마도 이번에 저궤도 위성 통신 쪽에서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오늘 저궤도 위성 통신의 시대 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또 원앱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수혜주 점검해봤습니다.